저는 윤정숙입니다. 올해 67이죠. 봉제 공장에서 재단사로 30년 넘게 일했어요. 손은 빠르지만 말은 적은 편이에요. 2025년 3월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집에 와서 축하해줬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초는 작은 미등 모양이었어요. 예쁘긴 했죠. 현금 10만 원도 준비했어요. 흰 봉투를 건네는 수진의 손이 깔끔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고마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뭔가 허전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카카오톡을 확인하다가 사돈 영자 씨의 스토리가 눈에 띄었어요. 부모님 봄맞이 해외 패키지 쏩니다. 사진에는 비행기표와 여행 일정표가 보였습니다. 오사카 3박 4일이었죠.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효도는 지금 당장이라는 글귀도 적혀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책상 서랍에서 가계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만의 습관이에요. 쓴 돈과 받은 마음을 기록하는 거죠. 2025년 3월 15일 생신. 케이크와 현금 10만 원. 펜을 들고 적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똑같은 문장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전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케이크와 현금 10만 원.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23년도 똑같았습니다. 세 줄이 완전히 동일했어요. 마치 복사한 것처럼요. 저는 가계 수첩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매년 똑같은 케이크, 똑같은 10만 원. 그리고 사돈댁으로 떠나는 해외여행.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허전했달까요? 마치 퍼즐 한 조각이 계속 빠져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는 케이크 위에 작은 초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모레도 똑같을까요? 그렇다면 이 허전함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가계 수첩을 펼쳤어요. 2023년 3월 15일. 케이크 현금 10만 원. 2024년 3월 15일. 케이크 현금 10만 원. 2025년 3월 15일. 케이크 현금 10만 원. 세 줄이 마치 도장을 찍은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글씨체까지 비슷해 보였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해마다 똑같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사돈 영자 씨 스토리에서 본 비행기표 사진을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다시 찾아봤습니다. 작년엔 제주도였어요. 재작년엔 동남아시아였죠. 매번 다른 곳이었습니다. 올해는 오사카고요. 저는 그 사진들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식탁 서랍을 열고 가계 수첩 사이에 그 캡처 화면을 끼워 넣었습니다. 케이크와 10만 원이 적힌 페이지 바로 옆에요. 대조가 극명했습니다. 한쪽은 매년 똑같은 세 줄, 다른 한쪽은 매년 다른 나라의 비행기표.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걸 바라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건요. 저는 여행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돈을 더 받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그 똑같음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선물, 똑같은 금액. 마치 저라는 사람이 하나의 공식처럼 여겨지는 기분이었어요. 윤정숙 등호 케이크 더하기 10만 원. 그런 식으로요. 반면 사돈댁은 매년 새로운 곳,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가계 수채를 덮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그 세 줄의 무게가요.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반복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처음엔 괜찮다가도 계속되면 사람을 무디게 만들거든요. 마치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요.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계속되면 구멍을 뚫어버리죠. 제 마음에도 그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작지만 깊은 구멍이요. 그날 오후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문득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자식들이 매년 똑같은 선물 주면 어떤 기분이에요? 그게 뭐 어때?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요. 제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복잡한 기분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가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연필로 흐리게 적었어요. 받은 만큼만. 무슨 뜻인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떠오른 말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말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반찬 좀 해서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해서 갈게. 늘 그랬어요. 저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편했거든요. 다음날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4가지를 정성껏 만들었어요. 반찬통에 담아서 가방에 넣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죠.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수진이 반찬통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표현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해간 반찬들을 내놨는데 수진이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새벽부터 만든 음식인데요. 민호도 회사 일이 바쁘다며 몇 젓가락만 짚고 자리를 떴어요. 저는 혼자서 제가 만든 반찬을 먹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입에서 씹히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서 가게 수첩에 적었어요. 교통비 왕복 6,000원, 재료비 28,000원, 시간 6시간. 숫자로 쓰고 보니 더 허무했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친정 먼저, 시댁은 나중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와서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밤늦게 가곤 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저는 원래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니까 어른이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요즘 들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싶어졌어요. 특히 사돈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영자 언니는 복이 많아. 딸이 효도를 참 잘해. 맞아, 해외여행까지 보내주잖아. 경로당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부러워하는 목소리들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도 효도받고 있긴 했어요. 케이크와 10만 원으로요.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 주기만 했어요. 시간, 돈, 정성.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받은 건 뭐가 있을까요? 매년 똑같은 케이크와 10만 원. 이게 공평한 건가 싶었어요.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 사는 게 주고받는 거야. 너무 많이 주기만 해도 안 되고 받기만 해도 안 되는 법이다. 그 말이 지금 와서 이해됐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주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받는 쪽에서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영자 부모님 환갑기념 크루즈 고민 중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도 함께 올라왔어요. 크루즈 여행 팸플릿이었습니다. 7박 8일 지중해 크루즈였죠. 민호와 멋지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수진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그 대화를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틱하고 소리가 났어요. 7박 8일 크루즈. 얼마나 비싼 선물일까요?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계산해봤습니다. 크루즈가 대충 500만 원은 될 거예요. 2명이면 1000만 원이 넘겠죠. 그리고 제가 받은 선물들을 떠올렸습니다. 케이크 3만 원, 현금 10만 원. 합쳐서 13만 원이에요. 1000만 원과 13만 원. 거의 100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가게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숫자들을 적어봤습니다.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요. 적고 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잘못된 계산서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같은 부모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던 것들이요. 괜찮아, 마음만 있으면 돼. 그런 거 신경 쓸 게 뭐 있어. 우리는 그냥 이해하자. 이런 말들이 오히려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제가 너무 이해심이 많았던 게 아닐까요? 저는 케이크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냉장고에 남아있던 제 생신 케이크요. 리본이 조금 느슨해져 있었어요. 그 느슨한 리본을 보니 제 마음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점점 풀어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단톡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크루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영자 예약하면 미리 알려드릴게요. 준비물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성규 고맙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따뜻한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가게 수첩 첫 장을 펼쳤어요. 연필로 흐리게 적어둔 글씨가 보였습니다. 받은 만큼만. 이제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연필을 들어서 그 밑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말하지 말고 보여주자. 뭘 보여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 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계속 참고만 있을 수도 없고요.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문득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거울처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제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뭔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경로당에서 새로운 강좌가 시작됐습니다. 어르신 소통법이라는 주제였어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강사 선생님이 한 말씀이 마음에 꽂혔어요. 공평이 존중을 만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거든요.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을 때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나이가 많다고, 관계가 특별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강사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만 계속 주면 받는 쪽은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주는 쪽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정확히 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 달력을 펼쳤어요. 수진의 생일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이었어요. 거울 선물을 준비해보자.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선물이라는 건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받은 것과 똑같이 돌려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제가 받은 게 케이크와 10만 원이었으니 수진에게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며느리 생일에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사가는 게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이상할 게 없었어요. 생일 축하는 서로 하는 거니까요. 저는 케이크 집에 가서 예쁜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것과 비슷한 크기로요. 그리고 흰 봉투에 10만 원을 넣었어요. 정확히 제가 받은 만큼이었습니다. 준비하면서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됐죠. 과연 수진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좋아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만큼 주는 거였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요. 그날 밤 가게 수첩에 적었어요. 수진 생일 준비. 케이크 3만 원, 현금 10만 원. 제 생신 페이지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적고 나니 뭔가 균형이 맞는 느낌이었어요. 기울어진 저울이 수평을 찾는 기분이랄까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케이크와 흰 봉투를 들고 아들 집으로 갔어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생일 축하해. 케이크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괜찮아. 그리고 이것도.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건 뭐예요? 용돈이야. 10만 원. 어머님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받아요?
수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왜 안 돼? 생일 선물인데. 하지만 올해부터 공평하게 할게. 그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공평하게요. 응. 서로 비슷하게 주고받자는 뜻이야.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님이 서운하셨나요? 서운한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고 싶은 거야.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도 미안하고 주기만 하는 것도 어색하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비슷하게 하자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케이크와 봉투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진지했죠. 민호도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수진이 생일 선물을 사오셨다고요? 응, 케이크랑 용돈. 와, 어머니 정말 세심하시네요. 민호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건 세심함이 아니라 공평함이었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내가 내 생일 때 사온 곳이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뭔가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걸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게 수첩에 적었어요. 수진 생일. 케이크 3만 원, 현금 10만 원. 기분 좋음. 마지막에 기분 좋음이라고 적은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균형이 맞는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봅니다. 며칠 후 가족 단톡방에 수진이 글을 올렸습니다. 수진 어른들이 가끔 감정적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감정적이라고요. 저는 그 어떤 때보다 냉정하고 논리적이었는데 말이에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민호 엄마, 수진이가 어른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요. 참 신기했어요. 제가 공평하게 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감정적이라고 하다니요. 저는 답글을 쓰려다가 말았습니다. 말로 설명해봤자 또 오해받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가게 수첩을 펼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생신 페이지 3장을 깔끔하게 찍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해둔 사돈댁 해외여행 바우처 캡처도 함께 올렸습니다. 사진만 4장. 말은 한 줄만 적었어요. 정숙 나는 화낸 게 아니라 기록했을 뿐. 그 후로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답글을 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것 같았거든요. 말보다 강한 게 바로 기록이에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단톡방에 올린 사진 뭐예요? 내 가게 수첩이야. 뭐가 이상해? 그런 게 아니라 왜 갑자기 그런 걸 올리세요? 기록을 보여준 거야. 사실을 말이지. 엄마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답답해 보였습니다. 모르면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것 없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다. 신경 쓰지 말아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거든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마치 봉제 공장에서 천을 재단할 때처럼 선명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변하고 있구나, 나도.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거였죠. 예전에 저는 항상 이해하고 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저는 공평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고요.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시간이 알려줄 거예요. 2025년 6월 사돈 영자씨 생신이 되었습니다. 두 집안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어요. 장소는 호텔 뷔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예쁜 케이크와 흰 봉투를요. 정숙 언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영자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저는 정중하게 케이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흰 봉투도 함께요.
이건 뭐예요? 용돈이에요. 10만 원. 순간 테이블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영자 씨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런 건 정말 부담스러워요. 왜요? 생일 선물인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받은 만큼 드립니다. 그 말을 하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우리 집도 사돈댁도 같은 기준이면 좋겠습니다. 영자 씨가 뭔가 깨달은 표정을 지었어요. 옆에 앉은 성규 씨도 마찬가지였죠. 언니 말씀이 제가 매년 받는 생일 선물과 똑같이 준비했어요. 케이크와 10만 원.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서로 공평하게요.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해본 결과야.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서로 비슷하게 대해줄 때 편한 법이야. 한쪽만 계속 주거나 받으면 관계가 어색해지거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께서 서운하셨던 건가요? 서운한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고 싶었던 거야. 저는 영자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일 선물로 받는 것과 똑같이 해드릴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마음이에요. 제가 좀 생각이 부족했나 봐요. 아니에요. 서로 몰랐던 거죠.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성규 씨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신경 써서 할게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약속이 만들어졌습니다. 양가 모두 같은 기준으로 선물하기로요. 집에 돌아와서 가게 수첩에 적었어요. 영자 씨 생신. 케이크 3만 원, 현금 10만 원. 마음이 후련함. 정말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기분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수진이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그럼 들어와. 수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진지했습니다. 어머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친정엔 크게 시댁엔 작게 했어요. 습관처럼. 수진이 고백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잘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시댁은 어차피 민호 오빠가 있으니까.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서운하기보다는 이상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같은 부모인데,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 죄송해요. 사과할 일은 아니야. 이제 알았으니까. 민호도 그 다음 날 찾아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뭘? 엄마한테 그냥 이해해요만 했잖아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피하려고만 했어요. 그게 편한 줄 알았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저는 아들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생신이랑 명절 예산표를 만들어 볼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양가 동일 기준으로요. 예를 들어서 연 한 번 여행권을 드린다면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아니면 둘 다 소박하게.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는 그날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일 선물은 10만 원 선에서 통일하기로 했어요. 명절 동선도 번갈아 가면서 정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뭔가 불편하면 참지 말고 대화로 풀어보자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게 수첩에 적었어요. 새로운 약속. 양가 동일 기준. 희망적. 마지막에 희망적이라고 적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2026년 제 생신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새로운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번엔 케이크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1박 여행권이었어요. 온천 여행권이에요. 몸도 풀고 쉬다 오세요. 그리고 손편지도 함께 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그리고 이건 작은 현금이에요. 흰 봉투를 건네는데 두께가 전과 달랐어요. 10만 원보다 더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넣었어? 15만 원이요. 조금 더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내 생일 때 15만 원 줄게. 어머님,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공평하게 하시네요. 당연하지. 약속은 지켜야지. 그날 저녁, 저는 작은 현금과 레시피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수진의 다음 생일을 위해서요. 레시피 카드에는 제가 잘하는 음식들의 비법을 적었어요. 미역국 끓이는 법, 불고기 양념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을요. 이것도 선물이 될까? 혼자 중얼거리며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가게 수첩에 적었어요. 2026년 3월 15일. 온천 여행권 현금 15만 원 손편지. 기분 매우 좋음.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사랑은 값이 아니라 기준이다. 기준이 같아지면 마음도 같은 온도가 된다. 이 말은 경로당 강좌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으로 깨달은 거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기준이 같아지니까 마음의 온도도 비슷해졌습니다. 더 이상 허전함이나 서운함이 없었어요. 대신 따뜻한 균형감이 생겼죠. 며칠 후 영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우리도 이제 생일 선물 통일해서 하자. 그래요. 응.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하자. 마음만 전하는 거니까. 참 다행이었어요. 사돈댁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양가의 새로운 규칙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 든다고요. 예전에는 뭔가 어색했거든요. 저만 계속 주고 저만 적게 받고. 그런 불균형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서로 비슷하게 주고받으니까 편해요. 가벼운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답은 공평함이었구나. 간단한 답이었지만 깨닫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늦은 게 아니라 때가 된 거겠죠. 이제 앞으로의 생신들이 기대됩니다. 매년 똑같은 케이크와 10만 원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진짜 선물들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가게 수첩에 서운함을 적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